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를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미국 주식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오늘도 하락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것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 증시 상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미국 증시 오늘 전반적으로 상승을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4%대까지 다시 올라왔고요. 유가도 80불대 고공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게 오를 만한 이유도 없었는데 오늘 반등을 보여주었어요. 자, 이는 기술적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어요. 저번 주에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등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그렇게 크나큰 매크로 이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 이번 주에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의 최대 명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바로 미국 CP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10일 저녁 9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되고요. 일단은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전월 대비 한 소폭 오른 3.3%대의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다만 변동성이 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비하면 그 오름세가 상당히 둔화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작년에는 헤드라인이 9%대가 넘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헤드라인은 3%대, 근원은 4%대까지 내려오면서 잘 이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요. 최근 유가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미국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률이 아직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잘 안 떨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간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유지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에요. 자, 이에 따라서 연준이 긴축 종료를 선언하려면 아직도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연준 위원들도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연준 내 매파로 분류가 되는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는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 수준까지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매파적 발언을 하고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와 같은 경우는 미국 경제가 질서 있게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추가 금리 인상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이 맞을지 다음 달 9월 22일 FOMC 회의가 되면 이를 알 수 있겠죠. 오늘 전반적으로 장은 반등한 가운데 전주에 그다지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못했던 애플은 1.73% 하락을 했고요. 자, 오늘 분위기를 봐서는 테슬라도 상승할 뻔했는데 0.96% 하락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일봉 차트 최근 7월 중순부터 한 3주 정도 지금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하락에 따라서 슬로우 스토캐스틱을 보자면 지금 과매도 상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술적 반등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밑꼬리를 길게 단 반등이 오늘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주에 대장주였던 애플이 좋은 실적을 발표하지 못했기 때문에 급락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좀 벗어나는 모습인데요. 애플이 계속 이런 약세를 보여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나스닥의 하락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의가 요망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 다만 주제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3월에 이미 대세 상승에 돌입한 나스닥이기 때문에 하락 시에는 추매로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금주에는 목요일 저녁 9시 반에 발표된 미국 CPI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월이었던 6월달 미국 CPI 지수는 헤드라인이 3%, 근원이 4.8%대가 나오면서 그래도 증시 상승에 보탬을 주었던 그런 발표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일단 근 1년간 CPI 지수가 많이 떨어진 건 맞습니다. 자, 헤드라인 기준으로 봤을 때 작년 6월달에 9%대 피크를 찍고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3%대까지 떨어졌는데 이번 8월 달에 발표될 7월 미국 CPI 지수가 3.3%로 0.3%포인트 전월 대비 좀 상승할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는 역시 이전 수치였던 4.8%보다 낮은 4.7%대가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헤드라인이 3%, 근원이 4%대까지 떨어지면서 더욱더 안 떨어질 것 같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최근 유가 반등세가 있었고 임금 상승률도 4%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전년 대비 많이 완화되긴 했지만 아무래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 유지된다라고 하면요, 헤드라인은 3%대, 근원은 4%대 계속 유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연준이 목표로 하는 2%대 물가 인상률하고는 아직도 괴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한 차례 정도 더 금리 인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오늘 새벽에 확인해본 CME 패드와치에 따르면요, 아직까지 그 확률은 올라가진 않고 있어요. 자,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동결 확률이 87.5%였는데요. 오늘 확인해본 결과도 86.5%로서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아직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에요. 금리 인상 가능성도 13.5%로서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금리 인하 시기 역시 내년 3월 정도로 지금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아무튼 이 미국 CPI 지수가 나와 봐야지 연준의 금리 인상 예상에도 이 확률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CPI 지수 발표가 나오면 아울러서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 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오늘 0.95% 하락한 251.45불로 마감을 했는데요. 자, 오늘 일봉을 좀 확대해 보면요, 자, 이봉입니다. 길게 밑꼬리가 달렸어요. 그리고 몸통은 아주 작은 하나의 선을 만들고 있습니다. 십자형 봉이 나왔는데요. 자, 주가의 바닥에서 이런 십자형이 나온다라고 하면 특히 밑꼬리가 길죠. 이러면 추후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는 봉이겠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주지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240불대에서 280불대 이런 작은 박스권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240불대에서 오늘 반등을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가가 뭐 242불까지도 떨어졌었어요. 자, 하지만 오늘 250 한 1, 2불까지 오르면서 선방한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중장기 투자자라면, 그리고 하반기 모델 3 리프레시라든지 사이버트럭 런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자, 240불대는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오늘 이 일봉에 잘 나타난 것 같아요. 물론 전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델 3 리프레시 출시가 늦어진다, 사트 출시가 늦어진다, FSD 12 출시가 늦어진다, 모두 내년으로 그 호재가 연기되었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주가 하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불대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앞날은 그 누구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내년에는 확실시 현실화될 이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0불대 이 정도에서 기회를 줄 때 모아가는 것도 좋겠다. 240에서 200불대 초반 이 사이는 아주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다른 주식들이 다 오를 때 테슬라 주가가 빠졌어요. 일단 그 이후로 꼽을 수 있는 게, 자, 최근 한 4년 동안 CFO로 재직을 했던 잭 커크원의 사임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커리 커크원은 8월 4일에 사임을 했는데요. 자, 이분께서는 13년 동안 테슬라에 근무를 했고 최근 4년 동안은 마스터 오브 코인 및 CFO로 재직을 했어요. 테슬라는 이 4년 동안 주가도 주가지만 테슬라 외형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연간 2-30만 대 판매 규모에서 지금 180만 대, 200만 대 판매 규모까지 이르렀고, 자, 이분이 취임했을 때 당시 19년은요 테슬라가 적자를 보던 상황이었습니다. 테슬라가 2020년부터 흑자를 보기 시작했는데요. 자, 어려운 시기에 테슬라 CFO를 맡으면서 잘 이끌어 왔어요. 자, 이런 베테랑이 떠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힘든 시절부터 테슬라 성장을 잘 이끌어왔던 이 기존 CFO의 사임은요, 테슬라 기업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이에 따라서 주가가 오늘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커크원의 사임에 따라서 후임자로 타네자라는 분이 지금 임명이 되었어요. 자, 이분께서는 6년 7개월간 재무부서에 일을 했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커크원의 2인자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는 CAO Chief Accounting Officer였다라고 합니다. 자, 이분이 재무 책임자라고 하면 이분은 회계 책임자였던 것이죠. 아무튼 한 단계 승진을 해서 지금 CFO로 지금 재직을 하게 되었어요. 일단 저 개인적인 내피셜로는 오늘 이렇게 테슬라가 밑꼬리를 길게 달았는데요. 240불대 초반에서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루의 이 급등락은요, 이번 이 CFO 사임설을 둘러싸고 저가에서 매수하고자 하는 세력들이 좀 이용한 것 같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테슬라는 글로벌 시가총액 10위 안에 드는 이미 거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도 큰 기업이 되었어요. 자, 이런 기업이 한 명이 떠난다고 해서 크게 좌지우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자, 이분이 CFO로 임명되었을 당시가 19년이었는데 2019년이었는데 이때도 전임자였던 디펙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도 워낙 베테랑이라서 그때 상당한 우려가 있었는데 이분이 떠나더라도 테슬라는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이 커코온도 후임자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론 머스크의 최측근이자 테슬라의 공동 창업자이고 최고 기술 책임자였죠. CTO였죠. 이 JB 스트라우베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도 배터리와 전기차에 있어서 뭐 천재 과학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분이 2019년에 떠난 다음에도 테슬라 주가는 10배 넘게 상승을 했어요. 지나가 나오면 다 잊혀질 수 있는 법입니다. 실제로 이 제커리 커코온이 왜 떠나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충분히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혹자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론 머스크의 의견에 따르면 FSD가 현실화가 됐을 때,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테슬라가 실현했을 때 테슬라의 시장 가치는 더블이 되고, 물론 일론 머스크의 얘기에 따르면 5배 정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주가도 상당히 잘 상승할 수 있겠는데 Only the CFO doesn't believe these things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커코온만이 이를 믿지 않았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아무래도 CEO와 갈등이 있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떠났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사실입니다. 개인적인 얘기는 누구도 추측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다만 시장은 이를 이용할 뿐이에요. 자, 240불대까지 내려간다면 추매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미 테슬라에서 6년 7개월 정도 역량을 쌓으신 이 CAO 탄핵자라는 분들도 충분히 역량이 있고 잘 이끌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커코온의 사임에 따른 주가 하락은 노이즈에 불과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하반기 호재 사항들이에요. 역시 첫 번째 호재로는 모델 3 하이랜드 리프레시 모델을 들 수 있겠죠. 자, 어제 중국 측 미디어에 따르면요, 이런 기사가 하나 떴었어요. 자, 이 기사를 구글 번역기를 돌려서 자, 이렇게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요, 테슬라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3가 시험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9월부터 대량 양산에 들어가서 10월부터 납품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해요. 이는 이전 예상에 비해서 진도가 더 앞당겨졌다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원래 상당히 빠른 혁신 속도로 유명한 회사이죠. 자, 그리고 부품 원가 추산에 따르면 신차의 가이드 가격, 뭐 시작 가격이 되겠죠. 20만 위안밖에 안 된다라고 해요. 66kWh 신형 M3P 배터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리튬 망간 인산철 배터리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 배터리 가격도 많이 떨어졌고 중국은 배터리 생산 기업 뭐 CATL이라든지 BYD라든지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싸게 차량 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돼요. 자, 현재 중국산 모델 3와 모델 Y 가격이요, 달러 기준으로는 32,000에서 36,000불에서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델 3 하이랜드 리프레시는요 27,800불부터 시작이 돼요. 현재 모델 Y는 이미 베스트셀러, 글로벌 베스트셀러에 등극을 했고 모델 3가 이 가격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요, 모델 Y를 넘어서는 그런 세계 1위 베스트셀러에 충분히 등극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되는 이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충분히 주가 반등을 만들어낼 만한 큰 이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말 10월부터 납품이 된다라고 하면은요, 10월달 테슬라 주가 반등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충격적인 영상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지금 보시면 기가 텍사스 공장 내부 모습인데요. 사이버 트럭이 상당히 많이 지금 생산되어서 이렇게 창고에 쌓여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면은 비닐 시트로 씌워져 있고요. 이렇게 바코드 같은 것도 지금 붙어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사이버 트럭 런칭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정말 올해 내로 나올 수 있는 호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더 인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투자 우리가 최소 5년에서 10년은 하기로 생각을 하고 지금 진행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5년만 참으실 필요가 있어요. 자, 어제는 테슬라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5주년 기념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는 8월 7일이었는데요. 2018년 8월 7일에 일론 머스크가 이러한 트윗을 올린 적이 있어요. 자, I am considering taking Tesla private at 420 funding secured라는 이렇게 발언이 있는데요. 테슬라를 상장 폐지하고 주식회사가 아니라 사유화 시키겠다라는 거죠. 프라이빗이란 말이. 자금은 확보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러면서 주가가 정말 곤두박질 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건이 있은 다음에 테슬라 주가는요 1000% 그러니까 10배가 넘게 올랐어요. 테슬라 투자를 이어감에 있어서
정말 고난과 인내할 시간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는 트위터 인수 때문에 테슬라 투자자들이 상당히 곤욕을 겪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으로 5년 동안에도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에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다 감내할 수 있다면, 인내할 수 있다면 주가 상승률 1000% 가져갈 수 있는 게 테슬라 주식이라고 판단이 돼요. 자, 그리고 최근 엔비디아 주가가 급하게 오르면서 PER 지수는 233배, PSR 지수는 43배까지나 오른 엔비디아인데요. 모두 AI 붐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AI 관련된 실적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AI 기술을 각 기업들이 채용을 하려면 AI와 관련된 반도체를 많이 구매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라는 버스가 먼저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FSD 12를 통해서 내년에 어느 정도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엔비디아만큼 PER 지수, PSR 지수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현재 테슬라보다 PER 지수가 3배나 크고 PSR 지수는 4배 정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엔비디아만큼 테슬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율주행을 성공하거나 도조를 대량 생산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테슬라 역시 AI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3배에서 4배 정도도 상승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